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비싸다. LG 에너지 솔루션 빼고는 지금 충분히 저가 매수는 가능하나 이제.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번 정리하는 질문으로, 그러면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망 섹터를 좀 어떻게 보는지랑, 그 다음에 그 유망 섹터를 말씀해 주신 걸 기반으로 올해의 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좀 구성을 하면 좀 좋을지. 지금 현금이 1억이 있다면 와 그야말로 박앤세일하는 시장에서 뭔가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은 약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억 정도가 있으면은 이제 좀 우리가 안정성을 약간 고려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뭐 한 35% 정도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업종도 한 15%. 한 50%? 예, 15% 정도 들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또 한 15% 정도는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주.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5% 정도는 리오프닝 주식. 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호텔 신라라든지 그 다음에 뭐 CJ 왜 우리 요즘에 이제 미국과 유럽은 이미 마스크를 벗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게 갔을 때 QR코드 인증도 그럼요. 그거 확진자가 지금 너무 많이 증가해서 더 이상 하는 게 의미 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이제 그 경로 추적을 안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QR도 약간 좀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얘기가 5만 명이 넘는 시대로. 예. 그래서 그런 리오프닝 주식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아바타 2 라든지 뭐 엄청난 대작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봉을 못 하고 아바타 2 나와요? 예, 전부 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어느 정도 장착하시면 극장에 이제 뭐 우리가 기다렸던 블록버스터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CJ CGV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런 거죠. 리오프닝에. 예, 그런 주식들이 지금 뭐 너무 좋은 주식들이 많아서 지금 다 주식도 엄청 많이 하락해 있거든요. 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35% 반도체, 15% 전기차, 15% 플랫폼 게임즈, 15% 리오프닝 한 개 남았어요. 20% 정도 남았죠. 요 정도는 이제 현금으로 두면서 이제 조금 더 뭐 더 사볼까 하면은 뭐 최고의 어떤 포트폴리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종목을 저희가 조금 이왕이면 개인들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보다는 큰 주식. 큰 주식. 예, 큰 주식이 좋은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카카오나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경험해 봤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 저희가 화가 나면은 다른 분들도 같이 화를 내주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또 작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카카오가 요즘에 자사주 매입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화를 낸다기보다는 이제 대중이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 정보가 약간 부족하고 또 이제 바쁘기 때문에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나 대신 지켜봐주는 사람이 많은 주식으로 보통 투자를 하면 조금 더 마음 편하죠. 사실 좀 작은 회사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좀 힘든 부분들이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뭐 신라젠이라든지 오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뭐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런 억울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제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개별 종목의 그 거래 정지라든가 상장 폐지 같은 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한테 가장 무서운 일인 거잖아요. 정말 무섭죠.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사실은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약간 알 수 있었던 징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부자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그 회사에서도 제대로 몰랐던 거 개인 투자자가 아예 모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회사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좀 큰 걸로 투자를 하시면 왜냐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크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회사가 큰일 났을 때 임직원들도 많고 직원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광화문에 가서 이제 머리띠를 두르고 이제 엄청난 이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내지 않아도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 대신 이제 그 화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예,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약간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해서. 대표님은 아까 전에 실적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긴 것 같은데 그럼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주가도 이제 점핑할 수 있잖아요. 좀 크게.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남들보다 빨리 눈치를 채거나 좀 알 수 있을까요?
턴어라운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저는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턴어라운드라는 전제 자체가 뭐냐면 적자가 나다가 흑자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흑자가 나다가 다시 적자가 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 적자가 크게 난 기업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우리가 늘 말씀드린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좀 좋은 우리가 좀 안정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적자가 웬만해서는 거의 나지 않고 적자가 나면은 신문에 진짜 큰일이 난 것처럼 막 대서특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시가총액 1조 미만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투자 전문가들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을 이끌고 가는 CEO도 이게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하루하루 열심히 내일도 열심히 일해야지. 내일 모레도 열심히 일해야지. 여기서 더 적자 내면 우리는 이제 진짜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가 있으면은 한 500만 원 정도, 한 5% 정도의 수준으로 좀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대형주 위주로 중심으로 추천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거의 중소형주보다. 근데 실제로도 대표님도 좀 대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저는 근데 대표님은 그래도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더 투자 경력도 길고 지식도 좀 더 높을 텐데 왜 대표님은 보통은 우리의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쌓일수록 조금 더 중소형주로 가서 수익률을 좀 많이 보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는 안 하세요? 주식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그 변동성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주가가 30% 하락을 하고 우리 지금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50% 그리고 NC소프트라든지 크게 올랐다가 막 떨어지고 약간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이렇게 대형주도 이렇게 뭔가 위험이 너무 큰데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한 3배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방식 자체가 위험을 높여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실수를 줄여가면서 수익률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약간 실수를 줄여가는 포지션이고 그게 사실은 일반 투자자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떤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았을 때 조금 더 뭔가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대형주 위주로. 근데 저는 실제로 대형주를 투자를 하는데 대형주도 이 변동성이 쉽지 않죠. 변동성이 이거는 도저히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대형주들이 또 많이 몰려있는 2차 전지 섹터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여기 속하는 섹터랑 회사들은? 너무 좋죠. 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LG화학을 제가 볼 때마다 속이 상한 상황인데 LG화학을 제가 한 4, 5년 전부터 투자를 했었거든요.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LG화학이 이제 석유화학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그 영업이익과 매출이 딱 보장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재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석유화학 제품은. 근데 거기에 플러스 다른 예를 들어서 롯데나 뭐 이런 큰 석유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회사들보다 먼저 2차 전지를 확 뛰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석유 화학이기 때문에 소재 산업의 어떤 약간 이제 가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것도 배터리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열심히 뛰어드는 걸 보면서 역시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도 끊임없이 노력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미 4, 5년 전에 LG화학을 이제 투자를 이제 많이 해뒀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주식이 많이 갔는데 어느 날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LG화학을 투자한 이유가 석유화학 때문에 투자한 게 아니라 배터리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저도 LG화학 주주였는데 나 그거 발표한 거 보고 그래 팔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왜냐면 LG화학을 만약에 지금 물적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LG화학이 지금 가볍게 100만 원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가잖아요. 이 속이 상하죠. 볼 때마다 저는 LG화학을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했었는데 LG화학을 팔고 내가 다시 LG화학 계열의 배터리를 투자하고 싶으면 2000대 1로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그 청약을 해야 되는 그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비싸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뭐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은 뭐 굉장히 성장성 있다 생각하는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대장주인데 지금 공모로 이제 신규로 상장하면서 너무 비싸게 상장했죠. 그렇죠. 시가총액 100조가 이상 상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쪽의 업황 자체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빼고는 지금 충분히 우리가 저가 매수는 가능하나 이제 또 말씀드렸죠. 많이 사지는 마시고요. 충분히 좋은 관점이죠 지금. 아까 또 좋게 보셨던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있는 자동차 섹터 요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 또 현대차가 또 요즘에 계속해서 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거기에다가 뭐 2차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과거를 보면 과거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못 오르지? 역시 주식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뭔가 뭔가 좀 핫하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걸 투자를 해야지만이 투자를 수익률도 올릴 수 있고 그거야말로 주식 투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면은 결국 실적이 있는 주식들은 살아남고 나머지 주식들은 다 뭐 변동성이 너무 크고 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실적이 나는 주식을 일반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측면에서 요즘에 또 뭐 금융주들 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렇죠. 특히나 금리 상승 시기이잖아요. 예. 금융주, 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들이 뭐 주가도 좀 괜찮은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미 많이 다 반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력도가 좀 떨어질까요? 지금 사실은 충분히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반영이 많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금융주가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주가가 무조건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예대 마진으로 기본적인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예금과 대출의 그 차이를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그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의 10배 이상을 빌려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 자본이 만약에 한 50조다 라고 하면은 총 자산이 아마 600조?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600조를 빌려준 거예요, 지금. 600조를 빌려준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더 많이 챙길 수도 있지만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난 이자도 못 갚겠고 터지는 것들이 원금도 못 갚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빌려준 거에서 10분의 1만 디폴트가 나버리면 자기 자본 잠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만 결국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금리가 올라갈수록 부실 채권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위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주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지주의 장기 차트, 20년 차트를 보면 박스권이거든요. 그게 약간 그런 영향도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은행주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항상 경계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금리 상승 시기에는 좀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그리고 좀 이런 시기에는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될 주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금리 상승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단적으로 금리 상승일 때가 좋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보험이라든지 은행은 굉장히 좋죠. 왜냐면 우리 보험금을 가지고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뭐 이제 그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어떤 시중에 어떤 뭔가 유동성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성향 자체가 안정성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면 안정성을 선호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배당마저도 이제 우리가 상승장에는 배당에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 없죠. 배당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 3-4% 받아서 언제 뭐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약간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추가 대출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추가 대출을 봤을 때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뭔가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 위주의 어떤 이제 포지션으로 변경이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은행주가 과거에 줬던 3-4% 배당은
과거에는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것도 비빌 언덕이 되는구나 약간 그런 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배당 주식들이 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주식들이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약간 그런 관점. 금융 섹터에 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는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 주식과 좀 비슷하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는 저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상장된 지가 이제 일단 얼마 안 됐고 뭔가 시장의 정상적인 어떤 가격이보다는 제가 늘 이제 그 상장 주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오픈빨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제 시장을 가게를 새로 내면은 막 손님들 오면 사은품 떠주고 그 앞에 이제 풍선도 많이 달아놓고 이제 왜 또 이제 뭐 초대 가수를 불러서 이제 사람들을 왜 이목을 좀 끌어야 신규가 오픈이 되면 사람들 저기 가게 생겼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신규 상장된 주식은 오픈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신규 상장된 주식들이 신규 상장돼서 올라가기보다는 거의 다 엄청나게 하락했거든요. 뭐 SK 쪽의 계열사인 바이오 주식들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다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도 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또 6개월 지나면 보호예수가 또 다 해지가 돼서 주식을 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주주에 비해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는 줄 배당이 별로 없는 거죠.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 좋죠. 자, 왠지 대표님은 이 섹터에 투자를 거의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바이오 쪽이죠. 삼성 바이오로직,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섹터 자체를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예, 저는 사실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투자를 하긴 했는데 진짜 최대 비중이 10%였었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저희가 원래 웬만하면 주식을 잘 안 파는 스타일인데 삼성 바이오나 셀트리온 올랐을 때 아이쿠 감사합니다 하고 주식을 원래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반등 주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주식을 아까 전에 작가님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리오프닝 주식 있잖아요. CJ, CGV나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뭐 이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장기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워낙에 저점이고 저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시장적 관점에서 지금 이미 팔 사람은 다 판 거예요. 너무 하락했거든요. 그러면은 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만 주식을 사도 주식이 툭툭툭툭 올라가거든요. 그런 관점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롱 포지션으로 뭔가 이제 롱 포지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라든지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성장하는 과점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뭔가 경쟁 상대가 쉽게 이제 뭔가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약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이 좀 이제 부실하다 보니까 뭐 줄 배당도 이제 많이 없고 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 올라갈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주식 좀 빠져나오고. 근데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할 때 어떤 업종별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종별로 좀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요런 거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고 요거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고 요거는 어느 정도 비중이 되고 이런 관점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주식 투자 방법이라 하더라도 섹터별로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업종에서 과연 얼마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과연 이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인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쪽의 포지션이 어떤 거냐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엔터는 막 이제 뭔가 우리가 뭐 엄청난 그룹이 막 너무 잘 됐다. 근데 그 그룹이 사실은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엔터라든지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게임이 너무 잘 됐지만 또 사람들은 금방 흥미를 잃고 뭐 또 더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게 이제 계속 과점적 위치를 포지션을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기적인 측면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이제 진입하기가 너무 이게 공정이 까다롭고 너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배워서 하기에는 너무 오랜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 해자가 굉장히 크다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시장에 가면은 비교를 할 때 어떤 거냐면, 사과가 이제 이 한 박스가 만약에 사과 한 박스가 5만 원이 싼지 안 싼지 비교를 하려면 다른 가게를 가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과끼리 비교를 해야지 사과랑 딸기랑 비교를 하면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그런 건 업종 안에서 이제 비싼지 싼지를 좀 이제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거든. 반도체 대장주는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서 중소형주 반도체 업종을 봤을 때 비싼지 싼지를 상대적으로 파가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대장주를 과연 어디에다 두느냐. 대장주를 어디에다 두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굉장히 좀 우리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데, 테슬라가 사실 엄청 약간 비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와 2차 전지를 비교해서 2차 전지는 너무 고평가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대장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하면서 충분히 그래도 어떤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폭발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약간 융통성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전에 인기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이 가장 몰리고 있는 곳은 어딘 같으세요? 결국 돈이 몰리고 있는 곳이 계속 성장을 할 거고, 성장하는 게 결국 주가에서도 반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저는 지금 전 세계가 돈이 몰리고 있는 거 너무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확하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언택트와 그 플랫폼에 그 가능성과 열쇠를 이미 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들어서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김 작가 채널과 우리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와 뭐 이런 플랫폼들을 보면서 정말 글로벌 시대구나.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로 뭐 우리나라 채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채널을 언제든지 맞아요. 검색을 할 수 있고, 인스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국경 없이 서로 교류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게, 우리나라 채널인데 사람들이 영어로 많이 써져 있으면 약간 우리나라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좀 덜 쓰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하면서 이제 국경 없이 서로 응원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거에 돈이 몰리느냐. 결국은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이 더 뭔가 선호하는 거 뭐냐면, 더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편리한 플랫폼, 그렇죠. 그리고 더 사람들이 이 전 세계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 그것만 있다면 이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어떤 종목보다는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는 더 작고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돈이란 돈은 막대하게 쏟아부어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낭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더 좋은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낭비가 아닌 것 같은. 그리고 그것들을 개발했을 때 경쟁자보다 엄청나게 또 위에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돈이 몰릴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느 산업에 최고급 인력들이 결국은 투입이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반도체와 스마트 기기, 그리고 플랫폼. 저는 오히려 전기차 시장보다는 물론 전기차 시장도 성장성이 있다 생각하지만, 이 플랫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은 오프라인의 성장, 그다음에 플랫폼은 온라인의 성장. 실제로 돈을 버는 규모 자체가,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입이 떡 벌어지라니 어떻게 1년에 50조를 벌지? 그러니까 왜냐면 시가총액 50조만 돼도 엄청난 회사잖아요. 근데 그냥 1년에 현금으로 영업이익 50조를 벌어버리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역시 아직도 꾸준히 사모아야 된다. 플랫폼에는 사실 콘텐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일 텐데, 뭐 CJ ENM이라든가 스튜디오들과 아프리카 TV에 속해 있는 콘텐츠 미디어 섹터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그게 이제 유행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플랫폼이란 우리가 기대심이 큰 만큼에 대비해서 이제 현금을 벌어들이는 능력은 약간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돼 있고 현금을 벌어들이고 플랫폼은 유통을 장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통을 장악을 했지만 지금 이런 유통 안에 되는 어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다가 없다 있다 없다 이런 심하죠. 것들을 하면서 좀 이제 좀 이런 것들 위험성이 그러니까 아까 반도체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안정성이 뭐 한 5다라고 하면 플랫폼은 왜냐면 이제 현금 들어드린 능력이 한 3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컨텐츠는 1, 3, 5, 1 이렇게 하면서 내가 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여기 50%, 여기 30%, 여기 20% 해야 되겠지만 나는 어차피 여유돈이고 좀 화끈하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왜냐면 이 컨텐츠는 또 엄청나게 또 상승할 때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가 또 인기가 시그러들면 확 떨어지고 요즘 최근에 이런 거죠. 이제 주식으로 단순 비교를 하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주식 같은 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약간 좀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뭐 그다음 메타 플랫폼이죠. 네. 요즘에 메타버스나 그런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 콘텐츠 좀 비싸다 보시는 방금 말씀해 주신 하이브라든가 뭐 SM, JYP, YG 속한 엔터 쪽도 좀 비슷하게 보시나요? 아니면 좀 엔터 쪽은 사실은 또 NFT랑 뭐 요즘에 계속 연결을 하는 상품들도 굉장히 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역시나 약간 그때그때의 어떤 유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NF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약간 선호하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그런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초 자산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출과 실적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는 배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을 구하기보다는 그때 시장에 뭐가 관심이 있느냐. 야, 이게 새로운 게 뭔가 핫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투기성 자금이 약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